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몸으로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잘 붓고 예전보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나셨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며 그냥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조금 지켜보자는 말만 듣고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랐다는 말을 듣거나 신부전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콩팥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통증으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 과일도 매일 챙겨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음식, 특히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선의로 한 선택이 독이 되고 있었다면 그건 누군가는 반드시 짚어줘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을 넘어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먹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식단, 익숙했던 과일 섭취 습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사이 콩팥은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 수분이 과도한 과일, 당분이 농축된 과일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콩팥은 매일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겁니다. 이 글이 겁을 주기 위해서만 쓰인 글은 아닙니다. 공포만 던지고 끝내는 이야기는 중년 상담소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 투석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평범한 일상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버텨주고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핵심은 약보다 먼저 매일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고 있는 과일 중 콩팥의 특히 치명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바꿔서 먹으면 콩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은 무엇인지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숨김없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희망을 부풀리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를 떠올려 보셨나요? 자주 먹는 과일이 하나쯤 스쳐 지나갔다면 이 글은 끝까지 읽으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끝낼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과일은 콩팥에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은 같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약이 되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투석실, 기계에 누워있는 모습, 자유롭지 못한 일상. 그래서 아예 생각하기를 피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건 나중 이야기다라고 마음속에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은 사고처럼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날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중년들이 가장 방심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채소는 조심하면서도 과일은 거의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맛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 밥은 줄고 과일은 늘어납니다. 씹기 편하고 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요. 문제는 콩팥의 입장에서 과일은 결코 가벼운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일에는 칼륨, 당분, 수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젊고 건강한 콩팥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년 이후 여과 능력이 떨어진 콩팥에게는 부담이 누적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칼륨은 정말 중요합니다. 칼륨은 적당하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배출이 안 되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칼륨 수치가 올라가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금 피곤한 정도, 손끝이 찌릿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 사이에 혈액 속 칼륨은 이미 위험 수치로 올라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이나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콩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중년 이후의 식사는 젊을 때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몸에 좋았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건강관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일을 끊지는 않았지만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계절 과일, 몸에 좋다는 과일을 습관처럼 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매일 반복된 선택을 그대로 결과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과일 중 일부가 사실은 콩팥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피하면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60세를 넘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 다음 내용은 특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 어떤 과일은 콩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왜 어떤 과일은 같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과일들이 원래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대상은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이미 몸의 구조가 달라진 50대 이후, 특히 60대, 70대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 콩팥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합니다. 걸러내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필터 구멍이 점점 막힌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찌꺼기도 잘 걸러냈지만 이제는 조금만 과해도 그대로 혈액 속에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이 배출하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 관리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첫 번째 과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시는 참외입니다. 시원하고 달고 수분 보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참외는 중년 이후 콩팥에게 결코 가벼운 과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고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한 조각이 아니라 한 통입니다. TV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반 통, 한 통을 금방 드십니다. 그 순간 콩팥은 감당할 수 없는 칼륨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입술 주변이 이상하게 둔해지거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더위 때문이겠거니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칼륨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비타민C, 면역력, 장 건강. 키위에 붙은 이미지가 너무 좋다 보니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키위가 작다는 점입니다. 작으니까 부담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키위는 작은 크기에 비해 칼륨이 꽤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2개, 3개를 한 번에 드십니다. 여기에 고혈압약을 함께 드시고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혈압약이 칼륨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으로 한 번, 과일로 한 번. 이중으로 콩팥을 압박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과일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아침마다 키위를 드시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콩팥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이 과일은 특히 위험한 오해를 안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으니까 콩팥을 씻어준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은 몸속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몸은 그 물을 제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붓기입니다. 다리, 발목, 얼굴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한 심장 문제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감당하지 못한 수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순간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됩니다. 씹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칼륨과 당분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들어옵니다. 한 잔에 여러 개의 오렌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 콩팥에게 이건 거의 폭격에 가깝습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혈액은 끈적해지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뭐가 남나요? 과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걱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콩팥을 괴롭히는 선택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으로 옮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콩팥은 숨을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같은 과일이지만 중년 이후 콩팥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잘만 활용하면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먹고 있었던 건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콩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반대로 선택만 바뀌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붙잡아 둘 수는 있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 덜 나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오늘보다 내일을 낫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덜 힘들어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콩팥이 상대적으로 편안해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칼륨이 과하지 않고 당 흡수가 급하지 않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즉,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은 줄이고 회복을 돕는 요소는 남겨둔 과일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아서 당뇨나 콩팥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딸기는 같은 양의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콩팥을 괴롭히는 것은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콩팥 내부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계속 쌓입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이런 염증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량을 꾸준히 먹는 경우 피로감이 줄고 소변 상태가 안정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한 접시 가득이 아니라 하루에 몇 알 정도.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관리 도구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과일이 파인애플입니다. 너무 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맛은 달지만 실제로 콩팥이 부담스러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파인애플의 특징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속에 단백질 찌꺼기가 남기 쉬운데 이것이 콩팥 역과에 부담을 줍니다. 이때 파인애플을 소량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줄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간접적으로 줄어듭니다. 단,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통조림은 제외입니다. 설탕물에 절여진 파인애플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반드시 생과일, 소량, 천천히 씹어서 먹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콩팥과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요산입니다. 통풍, 관절 통증, 밤에 욱신거리는 발가락 통증.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미 요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대사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과일입니다. 요산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배출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콩팥이 직접적으로 무리하는 구조는 아니면서도 콩팥이 감당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지만 단순히 물만 많은 과일은 아닙니다. 몸속에서 독소를 붙잡아 함께 배출되는 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분 과일이라도 콩팥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특히 배를 얇게 썰어 천천히 먹거나 따뜻하게 배차 형태로 마시는 경우에는 몸이 차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공통된 원칙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중년 이후 과일 섭취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로 먹느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이 틀리거나 약과 함께 먹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지금까지의 선택이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과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제일 괜찮은 건가요?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신 겁니다. 중년 이후 콩팥 건강에서 과일은 종류만큼이나 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딸기 한 알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콩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로 입을 깨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큼하고 속도 편한 것 같아서 좋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콩팥과 혈당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타이밍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 속 당분과 산 성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은 순간적으로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은 역할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몸이 깨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갑자기 이를 떠맡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때는 혈당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위장도 음식 처리를 시작한 상태라 과일의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콩팥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특히 밤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콩팥은 수분과 당분, 칼륨을 처리하느라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아침 붓기입니다. 눈두덩이, 손, 발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못 잤나 보다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밤사이 콩팥이 과로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합니다. 조금만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 콩팥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과일 총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허용량을 나누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일은 배부를 때까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음식입니다. 딸기라면 몇 알, 파인애플이라면 두세 조각, 체리도 한 줌이 아니라 소량.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씹어 먹어야 합니다. 갈아서 마시는 순간 과일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씹는 과정이 빠지면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콩팥은 순식간에 처리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주스 형태는 중년 이후 콩팥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마시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약과의 간격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콩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과일 속 특정 성분은 약의 흡수 속도를 바꾸거나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약을 드신 후 2시간 정도는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간격 하나만 지켜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해지기 위한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음식 하나가 전체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바꾸고 양을 조금만 줄이고 방식을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작은 조정이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원칙을 지켜도 반드시 개인별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럴 땐 과일도 멈춰야 한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선택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그럼 나는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남에게 좋다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콩팥은 수치로 말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들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선택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사기, 오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과일 섭취 자체를 매우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콩팥의 배출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딸기 몇 알, 배 몇 조각에 들어있는 소량의 칼륨조차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최근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선에 가깝거나 의사에게서 칼륨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과일 섭취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입니다. 이 판단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으로 이미 배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칼륨이 들어있는 과일을 습관처럼 드신다면 몸 안에서는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꼭 해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이나 외래 진료 때 제가 과일을 조금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로 식단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멈춤 신호도 있습니다. 과일을 드신 뒤에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숨이 평소보다 차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럴 때는 기분 탓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과일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가능하면
병원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에서는 조심이 과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먹을 수 있는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식단을 정리한 분들의 표정은 한결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시지만 몇 주가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침 붓기가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이유 없는 피로가 덜해집니다. 이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나를 덜 꺼내는 선택, 먹는 시간을 조금 미루는 선택, 주스를 씹는 과일로 바꾸는 선택. 이런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서 답을 줍니다. 콩팥은 말이 없지만 덜 힘들어지면 분명히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는 중년이 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괜히 아픈 곳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은 미뤄두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만드는 장기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버티고 있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을요. 과일 하나 먹는 시간 하나, 씹느냐 갈아 마시느냐 같은 사소한 선택이 몇 년 뒤에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투석실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할지,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할지는 생각보다 거창한 결정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꿔요.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인생이 다시 편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 바꾸기 시작한 나이 이후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덜 괴롭히면 덜 아파하고 쉬게 해주면 다시 버텨줍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장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글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무심하게 넘기지 말자. 매일 딸기 몇 알, 과일 주스 대신 씹는 과일, 밤늦은 과일을 멈추는 선택, 약과 과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습관. 이 정도만 지켜도 콩팥은 확실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병원 검사표에서 숫자로 확인되기도 하고 어느 날 아침 덜 부은 얼굴로 먼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년 상담소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의 건강은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몸은 한번 무너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배우자가 떠오르셨다면, 혹은 이거 내 얘긴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당장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자주 꺼내고 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뀌면 분명히 행동으로 답을 해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보다 존엄하게 스스로의 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 존엄을 지키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었기를, 중년 이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